이제 문제 봅시다. 필수 예제 볼게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에서의 점이라면 이제 접점이죠.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고 2차 함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함수가 나오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나오는 거고 자, 곡선 3차 함수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양수로 시작되는 3차 함수는 개형 정도는 외우라 그랬죠. 양수로 시작하는 3차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건 얘죠. 그쵸?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리면 대충 요런 모양을 상상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1번 보세요. 여기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무 점이나 찍어 이렇게 여기에 1,2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내가 구하는 이 직선도 1,2를 지나가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쓰는 게 미분이잖아요. 이거 미분해야지. y'은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요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또 이거를 또 접선 이런 애들도 있어. 접선이 아니고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근데 x가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되죠. 그거를 f'1 이렇게 부르는 거고 1 대입해주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이퀄 8 곱하기 1,2 지나가니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y 이퀄 8x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문제 유형 중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 유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2번은 이어지는 거죠? 2번 1,1을 지나면서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지. 1,1을 지나면서 이 접선의 수직인 거니까 요렇게 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고 고1 때 배우는 거지. 두 직선의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8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그러면서 1,2 지나가는 건 똑같지? 플러스 2. 정리해주면은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8분의 1에다가 2 더하니까 8분의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문제 유형이 접선의 그 접점이죠. 접선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다시 곡선이지. 곡선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 설명을 들으실 때 듣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말고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걸 안 쓰면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이제 스톱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도 몇 개 찝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93쪽. 접선의 방정식 문제 유형은 총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방금 했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지금 두 번째가 지금 할 건데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2번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가볼게요. 그 아래 거 보세요. 필수예제 4번인가요? 네, 필수예제 4번.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문제 읽어볼게요. x 플러스 9y는 3. x 플러스 9y는 3. 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 고1 때 배우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수직인 접선 그랬어. 여기에 수직이려면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9가 돼야지.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9짜리인 거야. 그리고 어디에 접한다 그랬냐면 y 이퀄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 요 3차 함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9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시 미분해야지. 미분하는 이유는 이 y' 뭐라 그랬어? 얘가 접선의 기울기라 그랬잖아.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는? 9가 나오는 x를 찾으란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9가 나오는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넘기고 3으로 나눠주고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그리고 x는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x가 마이너스 3, x가 1 그러면 이거를 대충 읽어 애들이 마이너스 3,1 뭐 이렇게 읽는 애들도 있어요. 아닌 거 알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x가 1일 때와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9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얼마냐? 1로 가야지. 1로 가면 안 되죠. 1로 가면 안 되지. 얘가 f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y값 찾는 거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39, 27, 마이너스 27, 27 없어지고 2가 나오네요. 이렇게.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그 얘기는 마이너스 3,2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가 1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1, 3, 2, 6이죠. 1,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9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외우는 게 좋다니까. 양수로 시작되는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이렇게. 변곡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항상 대칭성을 띈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9가 되는 게 2번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2번 나오지 않겠냐? 그치? 그러니까 x값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고 요점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고 하나는 1,6이 되는 거죠. 1,6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3차 함수니까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며. 그러면 얘랑 중점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마이너스 3,2와 1,6의 이 중점이 결국은 변곡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중점 구하는 거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1, 2개 더하고 2로 나눠주고 4가 되는 거죠. 이 변곡점이 사실은 마이너스 1,4였습니다.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 접하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답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L1 요거 땡땡 이걸로 갈까요? 자, 기울기는 9가 돼야 되죠. Y는 기울기 9에 마이너스 3,2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9x 플러스 29 얘가 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2 이걸로 할까요? L2 똑같이 Y는 기울기 똑같이 9 쓰고 1,6 지나가니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Y 이퀄 9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죠? 답은 2개가 나오겠네요. 한번 정리해보시고 마찬가지로 확인 체크. 지금 이거를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따라 써보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중에서 한두 개만 골라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시험 전날에는 조금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자, 정리해보시고 이제 바로 한 개 더 들어갑시다. (94쪽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 유형 3번인데 3번이 어떤 유형이었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맞죠? 3번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필수 예제 5번이에요. 근데 5번이 지금 또 2차 함수지? 예, 시험 문제에서는 2차 함수가 나오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래 확인 체크 보세요. 확인 체크에 83번 풀어드릴게요. 확인 체크 83번. 자, 1, 마이너스 6에서 1, 마이너스 6에서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그 접선이 이제 k, 30을 지나간다 그랬죠? 아무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y 이퀄 x의 세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래프까지 다 그려봤잖아요. 자, y 이퀄 x 세제곱은 아주 극단적인 거라 그랬죠. 얘는 꾸불거리지 않고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그랬어. 뭐 당연히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 그랬죠. 얘는 극값이 없는 거죠. 그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두 칸 내린 거지? 0,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요 그림이 y 이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문제는 1, 마이너스 6에서 이 접선의 다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1, 마이너스 6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6칸이야. 충분히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라니까? 이쪽에 1, 마이너스 6.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치? 이 그림인 줄 알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치? 아까처럼 1, 마이너스 여기 찍어봐. 이 그림이었으면은 접선이 하나, 둘, 뭐 심하면 이렇게 세 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극값이 없고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6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가 생겨? 올라가는 거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어딘가에 접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 개밖에 안 생기겠네요. 그쵸? 요런 것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외워두면 좋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곡선의 이제 접선이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은 접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찍 긋고 접점이 생기면은 이 접점을 문제집 보면 이제 T,FT로 놓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FT로 놓는 게 아니고 이게 FX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놓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시겠어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접선 긋고 접점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설정한다. 요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오히려 1, 마이너스 6은 가장 마지막에 쓰인다 그랬죠. 1, 마이너스 6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얘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6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놓고 이거 가지고 한동안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미분한계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y'은 3x제곱.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냐면 1 이러면 안 돼. 1에서가 아니고 t에서죠. x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3t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3t의 제곱이고 가로 열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6은 제일 마지막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3t의 제곱 x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네요. 근데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가? 1, 마이너스 6을 지나가고 있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 접선이 1, 마이너스 6을 지나가더라. 오히려 1, 마이너스 6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은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냥 3t 제곱이죠? 예,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넘기고 정리. 그럼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방정식 풀 때는 뭐 내용 자체는 인수정리라고 해서 t에다가 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거 놓고 0 될 때까지 이제 시도하는 거였지. 딱 봐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0이 안 나오죠. 그래서 t에다가 2 한번 넣어보세요. t 대신에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 2, 8에 16.
2 집어넣으면 3, 4, 12. 마이너스 4, 0 나오네. 이렇게. 그렇죠? 자, t equal 2일 때 0이 나오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t-2를 인수로 가져요. 나머지 2차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2, 마이너스 3, 1차항은 없어. 0, 상수항 마이너스 4. 요거를 t-1로 이렇게. 2 내려오고 2는 4,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2, 곱하면 4가 돼서 실제로 0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에는 뭐야? t-이고 여기가 2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t equal 2이거나 t equal 2거나 미리 말하는데 시험 때 t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시험 시간이라면 그냥 이게 2콤마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2콤마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아까 그림 그려봤잖아요.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랬고 1콤마 마이너스 6이 찍혔고 그럼 여기서 접선 한 개밖에 안 그려지잖아요. 접선이 한 개밖에 안 그려지니까 접점도 딱 한 개만 있어야지. 그럼 2가 구해졌다면 다른 거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라면은 이런 시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t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이 나왔어? 그럼 2콤마야.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이제 8 빼기 2니까 2,6인 거지.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내용 설명이니까요. 자, t equal 2 또는 얘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0이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돼서 누가 봐도 근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t equal 2밖에 없다 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애초에 어디였어? 요거였고 요거였잖아. 그치?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t에다가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y equal 2 집어넣으면 3, 4, 12 y equal 12x 2 집어넣으면 2, 8에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얘가 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었고요. 근데 걔가 어디 지나간다 그랬어? k, 30을 지나갑니다 그랬지? 대입해 주는 거죠? 30은 12k 마이너스 18이 되고 12k죠. 12k가 48이 돼서 이 k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유형이었어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였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